네, 오늘 제가 이 파도라는 종목을 좀 볼 텐데요.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이 파도를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좀 저점 매수다 생각을 하고 좀 매수를 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8일 날 이 12,580원에 대한 저점을 찍고 이렇게 좀 보합권으로 이 박스권을 치고 이 저점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까, 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까 아니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어느 정도는 주가를 회복하면서 윗구간에서 다시 또 놀만한 그런 자리들을 만들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하락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좀 상승만 오더라도 만약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그래도 좀 크게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파도에 대해서 좀 보면은 최근에 이 웨스턴 디지털 협력이 있었고 이 상반기 수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좀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좀 위축이 되어 있다. 결국 현재 이 대표도 지금 법정에서 공방을 좀 다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뻥튀기 상장 의혹으로 아직까지도 투자를 하기에는 좀 위축된 상황이다. 그래서 큰 손에 대한 큰 돈이 몰려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흐름 뒤에 이 개미굴을 형성하고 나서 단기 상승까지는 좀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파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이 파도가 뭐 SSD 전문 팹리스 기업인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결국 이 SSD로 이전에는 SK 하이닉스와 이 협력이 있었지만 최근엔 이 웨스턴 디지털과 또 협력을 해 나가면서 이 중국까지도 좀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재료나 모멘텀을 아무리 우리가 좀 살펴보아도 이 주가의 흐름을 계속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좀 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도에 대한 기업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좀 나왔기 때문에, 또 특례 상장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모두 사기 아니었냐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더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저점이다 생각하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려나가는 차트들은 한 번 더 저점을 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너무나 좀 절망적이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저점을 깨야 전 단기 상승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조정이 올 때마다 물론 개인들의 매도도 많이 나갔지만 또 새로운 유입들도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거나 단타 물량들은 이 전저점에 대한 부분 혹은 이 전저점 밑구간에서 손절이 상당히 많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손절에 대한 가격대 기준을 현재 이 전저점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결국 개인이 아니라 이 세력들의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갈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과 외국인들의 보유율은 계속해서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 개인들의 물량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개미굴이 형성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좀 꺾이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단기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실 반도체 업계 업황이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파도는 사실 올라갈 때 뭐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이 파도에 대한 매도 타점 그리고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만약에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좀 손실이 커져서 좀 물이라도 타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직까지는 타점을 잡지 말라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한 번 더 떨어질 만한 자리들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제가 좀 분봉으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지금 이 전저점 있죠. 이 전저점 구간을 한번 깨고 난 다음에 주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번 깨고 나서 여기서 좀 개미굴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미굴이라는 게 결국 개인들은 조금씩 내려갈수록 매도가 나갈 겁니다. 매도가 나가고 이 물량들을 잡아먹는 큰 손들이 드디어 매집을 좀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단기적인 상승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이 단기적인 상승이 결국 한 이전에 상당 근처까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정확하게 가격을 예측을 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에요. 가격을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단기 고점이 올 때 거기에 대한 또 이 고점 신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고점 신호.
그러면은 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또 다른 재료를 분명히 터뜨릴 거란 말이죠. 이 재료를 터뜨리면서 주가를 또 단기적으로 상승을 올릴 때 우리는 여기서 분할 매도 관점을 가져가고 그 다음 스텝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 파도가 뭐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나쁜 기업은 아니고 실체가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제가 제 지인들도 상당히 좀 파도에도 좀 들어가 있고, 제 지인들 중에 삼성전자를 다니다가 퇴사하고 이 파도로 이직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상장 전에 여기서 많이 엑시트 했어요. 엑시트 했고, 물론 뭐 블록딜에 대한 그런 엑시트는 아니겠지만 일반 직원들은 상당히 많은 현금을 챙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게 좀 유일한 것 같다. 만약에 여기서 어설프게 반등 나오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빠르게 조금 더 전저점을 깨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수급이 주체가 어떤 게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가 한 번 더 타점을 잡아보는 게 앞으로 우리 파도를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최근에 이 파도의 시장 상황을 정리해 볼 때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개선되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뭐 이 CXL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 낸드 플래시나 지금 SSD 쪽으로 좀 미국과의 협약,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국 쪽으로도 괜찮게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기대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료나 모멘텀 쪽으로 볼 때. 하지만 주가와는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주가는, 파도의 주가는 기업의 가치 재료를 세력들이, 큰 손들이 주가를 올리려고 할 때 그때 재료를 터뜨릴 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도 한 9월 초, 한 이번 주는 아닐 것 같고, 이번 주에 어쩌면 타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 고점에 대해서는 한 달 내로 거기에 대한 또 쇼부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점들이나 앞으로 시장 상황, 이 파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생각하는 이런 타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모든 내용들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파도라고 문자로 한 통 남겨주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는 필수로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줄 건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파도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건 이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 그리고 이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가 핵심이고요.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결국 해야 우리가 뭐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평가익으로 마이너스만 본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이건 손실 구간이건 일단은 1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타점을 여러분들 꼭 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장중에라도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저는 결정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런 개미굴에 절대 털리시면 안 되고요. 털리시면 안 되고, 이런 세력들이 만들어 나가는 흐름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잘 이용을 해서, 공포의 사람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공포에 매수하라는 게 그냥 공포가 아니라 진짜 암흑 공포거든요. 암흑 공포. 이거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이거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매집이 들어간다. 왜냐면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면 한 번은 분명히 올릴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저는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 파도를 사실 예전에 그 상장 초반이었나? 상장 초반에 좀 이상하죠. 특례 상장이라는 게 사실 좀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아서 이게 대표가 진짜 사기거나 사기를 보고 했던 아니던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들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 보수적으로 파도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해서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파도로 앞으로 좀 저 박프로와 함께 그래도 좋은 결과 만들어내길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8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9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9월이 다가오는데 가을에는 또 우리가 좀 다른 종목들로도 좀 수익을 같이 보는 기회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시겠고. 자, 그러면 8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